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해체 계획서, 철거 혹은 해체, 제도 변경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 6월 9일 발생하였던 광주 동구 학동의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이 있고요. 이 사고로 말미암아 관련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 또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와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2021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의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는요, 사고가 일어난 지 2달 후인 2021년 8월 9일 배포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 가운데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금씩 살을 붙여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광주 해체공사 붕괴 사고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 줄여서 사조위라고 부르겠다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사조위에서는 말입니다,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 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일반 시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중 사망 9명, 부상은 8명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후유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사조위에서는 말입니다,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의 것이 해체 계획서 적정 수준 제고이고요. 그 두 번째의 것이 관계자 책임 강화이며, 그 세 번째의 것이 불법 하도급 건절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을 다루기 위하여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2022년 2월 3일 날짜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법률 제18824호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은 2022년 8월 4일이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4일 이후에는요, 바로 이러한 개정된 법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래에는 법제처에서 제공한 내용들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제처에서는요, 그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혀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에 법제처의 개정 이유서에서는요,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기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해제가 아니라 해체라고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고쳐두었습니다. 그래야만 앞뒤의 맥락이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방금 전과 같은 그러한 사고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를 위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사의 허가, 시공 및 감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 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그리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바로 이 법 개정 이유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는요, 그 주요 내용을 5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나, 다라, 마로서 말입니다. 먼저 가에 관련된 내용이 제30조에, 나에 관련된 내용이 제30조의 3 신설로서, 다에 관련된 내용은 제30조의 4에, 라에 관련된 내용은 제31조 및 제32조에, 마에 관련된 내용은 제51조, 제51조 2, 제52조 및 제54조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이 내용들을 보다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혹은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일단 접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이 바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시한 2022년 8월부터 건축물 해체, 달리 말하면 철거가 되겠죠, 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소책자입니다. 자, 이 내용들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내용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혼자서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 중에서 가능한 알아두는 것이 좋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입니다. 이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먼저 신고 대상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 대상입니다. 그럼 신고 대상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내용 또한 중요하니까 이 또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살을 붙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신고 대상이더라도 말이죠,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쉽게 말하면 지하철 출입구 등이 되겠죠.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신고 대상이라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러한 신고 대상, 허가 대상으로 구분하여서 결국 비용에 대한 산출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장비를 탑재해야만 하느냐, 장비 탑재를 해야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장비를 탑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단가가요 1,000만 원이 약간 넘는 것 같고요. 장비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약 그 3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서 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장비를 탑재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비용의 4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 4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서 산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같이 참고로 알아두신다면 재개발 사업 등의 정비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철거를 하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 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만남은 이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